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45에 게재된 인더스트리 4.0의 새로운 무대, 탄소중립과 5G, 하노버메스의 2021 보고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모노스쿨이 6월호 69에서 75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박람회인 하노버메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1년에는 디지털판으로 4월 12일에서 16일에 개최되었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한 인더스트리 4.0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의식 고양과 5G의 실용화 진전 등으로 인한 다음 단계의 모습을 점점 드러내고 있는데 그 현상을 주요 강연 프로그램과 독일 기업의 제품 발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전면 디지털 이벤트이긴 하지만 회기는 예년 하노버메스와 마찬가지로 4월에 5일간 열리게 되었고 첫날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원격으로 참가하여 개회를 선언한 것도 예년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화제의 중심은 탄소 중립과 5G 등의 최신 트렌드로 2011년에 인더스트리 4.0이 제창된 이래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조업의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큰 테마였습니다. 이벤트 기간 중에 약 9만 명의 등록 참가자가 350만의 페이지 뷰와 약 70만의 검색,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은 약 14만 건을 기록하여 주최자인 도이치메세의 요한 쾌글러 CEO는 예상 이상으로 호의적인 반응이었으나 실제 이벤트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는데 이번 경험을 살려 2022년 이후에는 오프라인 전시와 디지털의 적절한 조합을 추구해 나가고 싶다며 하이브리드화의 의욕을 보였습니다. 회기 첫날의 라이브 스트리밍인 2050년에 유럽의 클라이메이트 뉴트럴, 기후 중립을 실현한다에는 독일 동맹 90 녹색당 공동 당대표인 아날레나 베르보크 씨가 등단했는데 최근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녹색당의 베르보크 당대표는 2021년 9월에 열리는 연방회의 선거에서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핫한 사람을 온라인에서 초청하고 산업계의 대표 인물인 독일 기계설비공업협회의 칼 호이스겐 회장과 독일 전기전자공업협회의 콘터 케겔 회장이 같은 무대에 올라 논의하는 기획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정치와 산업계가 탄소 중립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입장이라는 이해가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하여 정책으로 인센티브를 만들어 산업계의 협력을 얻고 싶다는 베르보크 당대표에 대해 공업회 측은 약간의 경계심을 보입니다. 호이스겐 회장은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너무 엄격하면 산업계의 자유도가 좁아진다고 하며 케겔 회장은 이노베이션에 대한 지원은 환영하지만 기업에는 자유를 줘야 한다라고 정치계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배기가스 규제 유로 6는 지금까지 내연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확실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하지만 차기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 7은 엔진의 연력학 한계에 도달했으며 실현하지 못할 규제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라며 유럽연합이 2025년 이후에 시행할 계획인 유로7에 대한 의문을 표명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 베르보크 당대표는 지금까지 유럽은 단계적인 느슨한 규제로 오히려 현상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EV 개발에서 앞설 기회를 놓치면서 미국 테슬라 등에 쥐었다고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을 강하게 추진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이스겐 회장은 석탄 연료와 내연기관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며 화석 연료의 사용이 좋지 않은 것이지 클린한 수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이라면 문제가 없으므로 기술을 전기자동차 하나에 집중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호이스겐 회장은 카본 프라이싱, 즉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세금이나 부가금을 설정하는 정책에 관해서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CO2를 배출하지 않는 기술의 비용이 아직도 비싸므로 이러한 기술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CO2의 가격이 1톤당 110유로 전후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기계설비공업협회는 생각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마다 CO2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설정해서 연료는 비싸게, 전기는 싸게 하면 CO2를 줄이는 기술 개발에 인센티브가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G에 대해서는 관련 기기업체나 통신회사가 다수 출전한 데다 5G의 사용을 논의하는 업계단체인 5G 얼라이언스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회기 중에 독일 기계공업연맹 기기간 무선통신 워킹그룹과의 협력에 대해 발표하고 산업계 특유의 요구를 5G 사용에 반영시키기 위한 태세를 강화합니다. 또한 5G 얼라이언스는 2020년부터 착수하고 있던 실증 실험 4건의 내용을 공개했으며 업체와 통신회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에릭슨 공장에서
로봇을 5G로 제어하거나 독일 보쉬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클라우드에서 무인 운전차를 제어하는 등의 실증 실험입니다. 테스트베드에서는 통신을 5G로 치환해 이점이나 성능을 확인하기보다는 5G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를 실증하는 데 집중했는데, 예를 들면 클라우드에서 무인 운반차를 직접 제어하는 시도에는 기존 무인 운반차에 실장해온 인텔리전트한 기능을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도록 옮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인 운반차를 상황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에너지 절약 및 제어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을 가동하여 공장 운영에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등으로 5G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용법을 추구하면서 얻어진 지식을 규격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2011년 하노버 메스에서 제창되었다고 하는데, 그 10주년을 계기로 여러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주인공을 초청해서 주최자 도이치메세가 질문을 하는 토론회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볼프강 도르스트 씨와 헤닝 카케만 씨입니다. 도르스트 씨는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브랜드로서 정착했는데 대책과 스타트 방식이 좋았고 다른 나라보다도 앞선 입장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케만 씨는 그 과정에서는 노동계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된 것이 성공의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케만 씨는 또한 10년간 다른 나라에 대해 인더스트리 4.0을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 등 새로운 생각을 계속해서 전달했는데, 예를 들면 소사이티 5.0을 제창한 일본의 수생과 함께 활동했으며 그것이야말로 독일의 경쟁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기술 면에서의 향후 예상에 대해 도르스트 씨는 팀 로보틱스를 예로 드는데, 인더스트리 4.0에서는 로봇과 사람이 협조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쉬운 공장이 되었으며, 또한 로봇끼리의 특징을 살려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기계와 리얼타임성이 높은 통신이 필요한 곳에 저지연을 보장하는 5G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르스트 씨는 독일 등 유럽이 주도하는 산업계의 데이터 유통 기반 가이아-X의 성공을 강하게 원한다고 했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은 아마 미국이나 중국의 시스템이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밀 데이터의 공유와 같은 독일의 엔지니어가 보유한 실무면의 지식을 활용한 시스템의 실장은 강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10년도 독일은 우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사회적 질문에 대해 카게만 씨는 우리들은 선진지역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이 입장을 유지한다면 인더스트리 4.0의 간판을 바꿀 필요는 없고 바꿔서도 안 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회기 4일째인 인더스트리 4.0과 인공지능, 일본과 독일의 중소기업의 과제라는 타이틀의 이벤트에서는 일본과 독일에서 각각 디지털 트랜스메이션에 착수하는 업체나 지원기관 등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산업용 설비를 전개하는 도와 테크노스의 다니구치 씨, DMG 모리전기의 운영 책임자인 나카스카사 씨가 참가했습니다. 다니구치 씨는 DX를 실행하는 입장에서 일본에서는 DX의 비용이 유럽과 미국보다 비싸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점, DX를 위한 경영자의 인식 개혁이 우선은 중요하다는 점,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행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나카스카사 씨는 독일과 일본의 양쪽 거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DX의 기반 시스템이나 기술은 통일되지만 고객의 요구가 일본과 독일에서 다르기 때문에 사업으로서의 고객에 대한 대응은 바꾸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음향기기업체인 독일 젠하이저의 슈미트 씨는 DX를 위해 우선은 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음으로는 서플라이 체인 관리, 고객 관리, 제품 라이프 스타일 관리 등을 통해 주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모두 디지털해 나간다고 말했는데, DX에 관한 교육으로서는 젊은 층에 대해 업무에 입각한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설턴트 회사인 독일 ECOS 컨설트의 요한나 씨는 중소기업의 DX 진전 정도에 대해 지적했는데, 독일의 중소기업은 상당히 앞서 있는 반면에 일본의 기업은 대부분이 DX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DX의 중요성을 의식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말하며, 산학협동으로 기업의 틀을 초월한 지원 체제에서도 독일이 앞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탈탄소 콘크리트, 지구를 살리는 최신 기술 동향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